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가 발간이 된 이후로 10월호, 11월호, 12월호까지 계속 발간이 되는데요. 앞 영상에서 창간호 9월호하고 10월호를 세부 내용 모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1952년 사상 11월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11월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상인데요. 사상 표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요 목자가 있습니다. 이 사상의 구성을 보면 주요 목자를 앞에 이렇게 두고 안쪽에 내지에 보면은 세부 목자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주요 목자를 보면 한민족의 문화적 책임 해서 김기석이라는 분, 그리스도교와 세속주의에서 김재준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사시 이순신에서 서사시를 그야말로 이순신을 기리는 시를 백의종군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요. 이순신, 우리가 한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순신은 박정희 대통령 때 자기를 그 어떤 이순신에 빗대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순신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건국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성, 강인함 이런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순신은 박정희 이전부터, 그러니까 건국 이후부터 계속 강조됐던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순신에 대한 서사시 적혀 있고요. 이 서사시를 지은 사람은 한자가 좀 어렵죠. 설의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설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연합의 조직과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제연합의 조직과 사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뢰를 받지 않고 사상 편집부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랍 도시국가의 민주정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도성이라는 분이 작성을 했네요. 희랍이라 그러면 요즘 잘 안 쓰는 용어죠. 그리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민주정치를 소개하고 있고요. 동양 정치 사상과 그 양식 연구해서 대성룡이라는 분이 글을 적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기술 도덕 신앙이라고 해서 토인비의 사론, 역사론과 그 동시대적인 컨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위라는 분인데, 이 11호로부터 창간호부터 글을 이렇게 작성했던 분들이 있고요. 11월로부터 창간호 10월호, 그 다음에 11월로부터는 좀 다른 분, 창간호에서부터 글을 이렇게 적었지 않았던 새로운 분이 11호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대위라는 분이 기술도덕신앙이라는 글로 글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배반당한 절망 이렇게 돼 있는데 알베레이스라는 분이 적었는데 번역을 했죠. 근데 배반당한 절망 바로 밑에 보면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입세기에 지적 모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입이라는 한자가 스물을 뜻합니다. 스물, 20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지적 모음 이런 뜻이겠죠. 제3호 11월호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내지에 보면은 축발전이라고 해서 연희대학교 총장 백낙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백낙준이라는 분은 바로 10월호까지는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기붕 여러분도 아시죠? 이기붕의 부인이 박마리아였습니다. 박마리아하고 이기붕의 어떤 업무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었던 백낙준이가 10월 달에 바로 요 11월 이전에 10월 달에 해임이 돼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연희대학교 총장 백낙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은행 조사 월보 제50호에 출간 기념 현상 논문 모집이 있습니다. 1952년인데요. 여러분들 희망하시면 한번 글을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은행 조사월보 제50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월보의 50호니까 이때가 이제 1952년이니까 한 50호가 되려면 한 5년 4년 전쯤 되겠죠.
그러니까 한 48년 정도부터 아마 발간이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안에 내용이 조금 재밌긴 한데요. 취지가 있습니다. 본행 조사 월보는 사회 재언의 끊임없는 성원으로 지령 제5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요. 한국은행 조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 논문 현상 모집이 있는데 논제가 조금 재밌는 게 많아요. 보면 경제 재건을 한미 합동 경제 회의에서 회의에서 건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인데 이 당시 아마 한미 합동 경제 연합 회의가 있었던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할 내용을 논문으로 모집한다 이런 뜻이고 무역 및 외환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을 또 주제로 삼았고 농촌 실태와 부엉 대책도 있고 중소상공업의 현황과 대책 또 민족 자본 육성과 기업 재건에 대한 방책 이런 것도 있고 양곡 정책의 현황과 건의 또 실업과 고용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발행되는 시기가 6.25 중인 1952년이라는 게 특이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었지만 후방에서는 여전히 우리 국가가 살 길을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었다.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과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역시 지금 이 사상이라는 책도 발행 연도와 인쇄 연도가 단기로 표시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이 논문을 현상 모집하는데 거기서 마감 일자와 발표 일자도 단기로 표현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4285년 12월 말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날짜도 단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 매수가 있는데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좀 특징적인 거 보시면요. 부상이 있어요. 1등 하게 되면 어떻게 부상이 있느냐. 한국 한흥 총재상장을 주고 그 다음에 부상으로 300만 원을 준다고 돼 있네요. 한자가 눈이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또 한자를 제가 사용한 지 오래돼서 애매한 글자가 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를 보는데 기타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집필에 필요한 참고 도서는 그러니까 당행 조사부 도서과에 대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6.25 중이고 하기 때문에 책을 사람들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도서과에서 이 관련된 책을 빌려줄게 한번 적어봐 뭐 이런 개념으로 논문을 현상 모집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재밌죠? 그 다음에 사상의 세부 목차가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왜 공식적이 아닌가 해서 백낙준, 한민족의 문화적 책임 김기석 이거 지금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이 제목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하나하나 다 요약해 드릴 거거든요. 그리스도교와 세속주의, 동양적 정치 사상과 그 양식 연구, 그 다음에 백이종군 이순신 서사시고요. 히랍 도시국가의 민주정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도덕신앙이라고 돼 있으며 사회학적으로 본 유물사관 엄효섭이라는 분이 적었고 그 다음에 고유도덕사상의 기본 성격해서 김덕황이라는 분이 적었네요. 현대자연과학의 근본 사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고 돼 있는데 박익수라는 분 그 다음에 배반당한 절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이 이한직역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신간속의 편집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라는 것은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가 이전 그러니까 10월호 등등 해서 장편소설로 계속 연재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월별 논문은 다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대신에 장편 연재하는 패스트는 오늘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패스트에 관련된 서적 번역 서적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연재하고 있는 이 패스트는 소개시켜드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네요. 내지에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과학 문화인에게 보내는 UN-Day, 아마 UN-Day라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유네스코의 활동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문화협회 편집실 번역 편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유네스코의 활동 제목에 사각형이 돼 있죠. 딱 봐도 직접 손으로 그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유네스코 헌장, 유네스코와 그 목적, 미국 내의 유네스코, 집단적 행동에 의한 유네스코 목적의 달성, 유엔에 관한 교육, 인권, 식량과 인구, 인물 교환, 그 다음에 교육 재건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과 유네스코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과학문화사 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 이거 책값 9,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좀 독특하죠. 이 광고인데 어느 회사에서 발행했다 이건 있는데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없죠. 전화번호도 없고 이 당시에 전화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광고는 10월호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4자리 전화번호였죠. 이 당시에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렇게 누른다든가 이런 형태의 전화기가 아니었고 손으로 어떤 고리 우리가 이제 문고리처럼 생긴 걸 빅빅빅 돌리면 그거에 의해서 자가 발전이 이루어져서 전파가 가요. 그러면은 그 전파를 상대방이 받는 게 아니고 교환수가 받아서 그 다음에 어디를 통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되면 주소를 불러준다든가 하게 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이렇게 스위치에 꽂고 안 그러면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4자리라 했죠. 그럼 4자리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총 전국에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전화기가 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볼까요? 다음 장은 사상 11월호 제1권 제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 4. 이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내용은 이제 다음 영상부터 보는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민주주의는 왜 공식적이 아닌가라는 형태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세로로 오늘 요즘은 전부 가로 쓰기죠. 이 당시에는 세로 쓰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많은데요. 지금 이 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민주주의는 왜 공식적인가의 이 글은 한자가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 조사나 이런 예외적인 걸 빼고는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11월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민주주의는 왜 공식적이 아닌가라는 요 내용부터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